안녕하세요, 넷즈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경문 트레이너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경문 트레이너입니다. 별명은 갱두고요. 저희는 오늘 인천으로 왔습니다.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5km 뒤에 이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문 트레이너 인스타를 보면 항상 갱드의 하루라고 스토리를 올리는데 오늘은 갱드의 하루가 아니라 갱드와 넷즈의 하루를 오늘 저희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온 곳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자 탁구단. 여자 탁구단입니다. 탁구계의 레전드 선수시었다가 지금 현재 포스코 여자팀 지도자로 계신 코치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여기 앞에 보이는 스피너스 마스코트와 함께 같이 있는데요. 이쪽 문을 열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자 탁구단이 연습하는 체육관입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체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상으로만 보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자 탁구단 실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경문 트레이너도 네. 이곳에서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제가 2022년도에 제천시청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12월 달 이제 막바지에 포스코가 이제 저희 팀으로 이제 훈련을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선수를 그만두는 상태였고 포스코 에너지였을 때 전혜경 감독님께서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12월 15일부터 제가 들어와가지고 트레이너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랑 프로리그 처음이었고 각종 시합이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예민한 상황에서 제가 합류를 해서 그 힘든 고난의 여건을 딱 버텨내고 2023년 6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만나는 코치님도 제가 일주일 빨리 왔는데 선배님이셨네요. 제가 선배님입니다. 장난이고요. 같이 계신 코치님도 오늘 같이 좋은 촬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특별한 한국 탁구의 레전드 분 중에 한 분이신 코치님을 드디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교 시절 랭킹 1위, 개인 단식 1위 총 8회, 개인 복식 우승 총 6회, 단체전 1위 총 15회,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자 탁구단 코치님인 한지민 코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자 탁구단 한지민 코치입니다. 한지민 코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유한나 선수의 WTT 바도다라 이관왕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인도까지 가셔서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먼 데까지 갔는데 좋은 성적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동호인이지만 그래도 탁구를 접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2006년도에 처음에 탁구를 시작했을 때도 그때 고교 랭킹 1위실 때 경기를 그 당시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계를 해줄 때 TV에서 제가 항상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탁구에 대한 꿈을 키우던 입장에서 이렇게 직접 그 선수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코치님께서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본인 소개 한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초등학교는 의령남산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발림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창원남산고등학교를 거쳐서 인왕규 감독님이 계시는 농심 삼다수에 입단을 해서 상무를 또 가고 상무 전역하다가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지만 다시 또 제천시청을 갔다가 다시 보람 할렐루야를 또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KGC 인삼공사에서 이제 코치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3년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자 탁구단에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코치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지만 깜짝 편지가 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깜짝 편지 잘. 한지민 코치님이 네. 선수 지도자 생활을 하시면서 네. 그동안에 만나온 동료 선수분들의 영상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레전드 분들입니다. 그럼 한번 영상 편지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우선 지민이가 선수 때 제일 잘했던 것은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모두 서비스가 좋은데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고 서비스 그 임팩트에 이은 그런 모션까지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다리도 굉장히 빨랐고 상대를 빨리 읽어서 코스 이용을 또 잘했고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한지민 선생님은 정말 저도 잠깐 선수 시절 때 기술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알려주셔서 뭔가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주셔서 빨리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던 것 같고 또 워낙에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수들이랑 같이 뛰어다니면서 연습도 많이 하시고 선수들 케어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나도 나중에 코치가 되었을 때 저렇게 좀 더 섬세하고 챙길 거 잘 챙기면서 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또 지민이 형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청소년 국가대표를 하면서 오랫동안 알았는데 형이 너무 잘해주고 성격도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웃게 되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한 번씩 식사를 하고 카페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이제 서로 또 의지하면서 고민이나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후배 동생들도 지금까지 이제 좋은 형으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좋은 형으로 모시는 제가 동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이 형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한지민 화이팅! 정말 레전드 분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 매우 감동적인데요. 저도 한지민 코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코치님이 제천시청 선수 시절 때도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이었어요. 그때도 훈련 갔을 때도 섬세한 거를 알려주시고 정말 많은 걸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쌤이라 불렀어요. 그때도. 근데 또 다시 또 포스코 왔는데 마주하면서 또 같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선수들 중에 제 워너비 지금 1등 코치님입니다. 하긴 우리나라 지금 가장 그 최고의 탁구단에서 이제 코치님도 또 계시고 아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지민 코치님의 네. 직접 이제 당사자로서 어때셨는지 솔직히 조금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 제가 선수들 육성에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주위를 잘 못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후배 선배님들이 저를 또 의지도 많이 해주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카메라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한지민 코치님 눈시를 지금 붉어주셨거든요. 진짜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처음 봅니다. 처음. 계속 같이 선수를 해왔던 친구들이 맞습니다. 또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의 또 이런 추억 같은 것도 회상이 되고 저도 그렇게 선수로서의 또 열정적일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도 또 하면서 또 한 번의 마음을 잡는 뭔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따로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지민 코치님과 이제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좀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지민 코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수 시절의 한지민 선수 그리고 현재 지도자로서 한지민 코치님 그리고 그 외 이제 동호인 분들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장비나 기술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인 질문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수 시절의 한지민입니다. 네. 선수 시절 때 한지민 코치님 이제 자 1번 창원 남산고 시절 고교 랭킹 1등으로 불리셨고 특히 2006년 아시아 주니어 결승에서 중국의 레전드였던 슈신 선수를 이겼다고 그것도 3대2로 역전승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 상황이나 코치가 해줬던 말 좀 기억하시나요?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수신 선수랑 두 번째 시합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에서 제가 3대2로 졌고 이제 단체전 때 수신 선수랑 붙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왼손 패널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기도 했었고 워낙 포핸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봉쇄를 해야겠다, 막아야겠다 해서 리시브에서 근데 서비스에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리시브에서는 좀 많이 모션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얻어맞더라도 최대한 약하게 오게끔 계속. 네, 그때 당시에는 치키타라는 기술이 막 흔하게 쓰는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여기 포핸드 이제 어택에서 조금 더 많이 흔들어서 이제 상대가 좀 밀려서 이 핫사이드로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저는 스트레이트로 공격하고 계속 그거였는데 2대2에 8대6으로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모션을 썼는데 서비스가 좀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탁 하자마자 돌아서서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좀 멘붕이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줘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션을 써서 또 들리게 한 다음에 공격으로 좀 이어갔고 계속 머리 싸움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보다도 그 수가 더 좋으셨던 것 아유, 같아요. 아닙니다. 긴장보다는 좀 도전과 모험심이었나요? 제가 제 입으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중요한 시합일수록 좀 더 이렇게 엔돌핀이 돌아요. 아드레날린이 네네. 돌아서 무대 위의 주인공 같은 이런 느낌에서 시합을 할 때가 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약간 좀 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화이팅을 좀 많이 했고 좀 더 많이 뛰어다니려고 했고 그래야 이렇게 또 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전국체전 뭐 실업팀에서도 2대2 말번 이제 뭐 이런 시합 때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약간 무대 체질이죠. 아 근데 큰 무대 체질이야. 작은 무대에서 자꾸 져가지고 그게 문제여서 그렇지. 결정적인. 네, 그러면 이번에는 2007년 농심 상다수의 고교의 1위로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이제 입단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요. 팀이 이제 해체되면서 우여곡절도 많으셨는데 농심 해체 후에 2년 공백기를 깨고 이경문 트레이너도 있었던 네. 제천시청으로 복귀하셨을 때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때 약간 팀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되게 좀 많았을 때였어요. 2년간을 거의 팀 없이 그리고 수입 없이 이렇게 계속 다른 팀의 실업팀에 가서 훈련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천시청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도 전에 삼성생명 여자 코치 1년간 잠깐 했었던 라선일 코치, 그 다음에 지금 삼성생명 코치에 있는 윤지연 코치, 그리고 또 많은 후배들이 제가 너무 그 친구들이랑 또 잘 지내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천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제천시청 이제 팀 차를 끌고 와서 저를 다 픽업해주고 짐도 다 풀어주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제천시청에 있는 1년이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고. 네, 제천시청에서 훈련할 때 되게 재밌었고 행복했고 저는 솔직히 선수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 지도자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절대 돌아가기 싫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때로 좀 돌아가서 네, 그 친구들과 같이 한번 또 지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감동적인 제천시청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운동하고 있는 구장에 라선이 코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듣고 나니까 네. 같이 두 분이 복식 페어를 맞추셨던 게 네.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천시청. 네. 두 분 간에 네. 복식 파트너로서 뭐 어떤 일화나 혹시 네. 어떤 점이 서로 좋았는지 그런 점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복식의 스타일적인 부분은 전혀 맞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조금 더 디펜스 형태의 탁구를 선호를 했고 저는 일단 포핸드를 좀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랑 안 맞았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오른손이랑 같이 복식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진 않았어요. 제가 포핸드를 많이 잡으려면 왼손의 선수가 같이 합을 맞춰야 제가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올 텐데 네, 그런 거는 솔직히 얘기가 별로 맞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선일이랑은 아직도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합하기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오히려요. 네, 제가 같이 게임을 해도 저는 포핸드를 많이 잡는데 워낙 디펜스에서 좀 코스를 잘 가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참 신기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네. 다음 질문 자 3번 선수 시절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던 코치님의 방법이 있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희 농심 삼다수 팀이 해체되고 그 2년간이 솔직히 저한테는 좀
미래도 없었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게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항상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그때보다 힘들겠냐? 그때보다 힘들겠냐? 하다 보면 또 좋은 상황이 오겠지.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또 좋은 상황이 올 거다 라는 생각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후배들이 가끔 찾아와도 제가 에이 그때보다 힘들겠어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뭔가 굉장히 의지가 되고 특히 또 목소리도 되게 편안함을 주셔서 되게 후배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도 뭔가 위안이 되고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하는 사이인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극복해라, 견뎌내라, 좋은 날 올 거다 항상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도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아요. 지도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사실상 겪으신 일이 정말 탁구 선수로서는 팀이 해체되고 소속될 곳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생계에도 연결되고. 맞습니다. 같은 탁구 선수 동료들이 봤을 때, 선후배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일을 겪었고 현재 이제 이겨내셨고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 참 귀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수 시절 때는 되게 부정적인 선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저는 또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일을 겪으면서 완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생각들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상황이 좀 나쁘더라도 아니 뭐 이런 상황도 있지 이러면서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했던 것 이외에 이제 선수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두 가지.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주니어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3대 0으로 이기고 저희가 우승을 했는데 저희가 1회전, 2회전, 이제 준결승, 결승까지 다 3대 0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상수 선수, 정상은 선수 이렇게 세 명이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승민 회장님 때는 우승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승한 게 저희가 처음인데 이제 3대 0으로 이긴 거는 처음이라고. 완전 처음이다. 네. 클리어 게임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인데 이진권 선수라고 그때 당시에는 넘기 어려운 선수라고 할까. 한 살 차이긴 하지만 너무 천재성이 가까웠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로 실력으로 들 정도였으니까 제가 항상 다 졌었어요. 항상 그전 종별 결승 때도 제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좋은데도 4대 0으로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전국체전이었어요. 솔직히 좀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냥 어차피 질 거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또 운도 좀 많이 따라준 것 같고 제가 미스를 분명히 했는데 공이 넘어오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뭔가 상황이 저를 우승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운도 좀 느껴졌고 너무 1등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승을 해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진권 그때 당시 선수님은 지금 생활쪽에서 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말했던 그 영상에서도 한지민 코치님도 많이 그 중계가 됐지만 이진권 선수님도 굉장히 중계가 많이 네. 됐고 워낙 훌륭한 선수였죠. 네. 자, 제가 이제 번외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 시절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계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식비를 줬어요. 탁구부에 들어가면 5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500원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작은 돈이지만 그때 꾀돌이, 밭두렁, 아폴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가 그래서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약간 스포츠 쪽도 그렇고 저 어렸을 때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싸움도 약간 라이벌인 애가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보다는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일 큰 거는 500원. 코치님도 그 당시에 국민학교 시절이셨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그럼 잠깐 나가.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그 꾀돌이, 밭두렁,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와 코치님이 또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탁구를 다른 사람들 이제 연습 끝나도 개인 훈련을 더 하고 또 끝나도 개인 훈련 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남들보다는 한 2-3시간 정도 더 연습을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실력이 진짜 잘 치시는 분들은 틀립니다. 노력이 노력이랑 참 노력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이 위치까지 오시려면 그 천재적인 소양이 있으셔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노력까지 있으시니까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을 이제 곁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코치님이.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지민 코치님의 선수 시절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이제는 현재 지도자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수들 지도하실 때 가장 강조하는 철학이나 그 훈련 방식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그 선수 시절에 했던 경험 중에 그 철학이나 지도 방법에 영향을 끼친 요인 같은 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 때 스타일이 되게 안 좋은 좀 스타일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포핸드만 좀 많이 잡고 백핸드에 대한 비중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추앙추엔이나 일본 선수들이 좀 빠른 박자로 좀 쳤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강조하는 철학들은 그 선수에 맞게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 친구가 원하는 스윙과 원하는 스타일로 칠 수 있게끔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힘이 별로 없는 선수인데 막 너무 강하게 치려고만 하고 선수들도 또 점착 라바를 또 선호를 하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감각이 좋은 선수들은 굳이 그런 점착 라바가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이어라는 또 라바를 또 추천을 해주고 또 그 친구들한테 맞는 스타일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 그 와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력, 피지컬.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이랑 웨이트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술을 입힐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기술만 입히게 되면 역효과가 좀 나거든요. 어디가 아프다거나 막 스윙이 날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받침이 돼야 기술을 입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결국에 기반 공사에서 이제 기반을 다지는 네, 것처럼 이제 하는 거군요. 네,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 자체도 수업을 다 듣고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저희 팀으로 오는 선수들이나 너무 약해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입히고 싶어도 어딘가에 부담이 오는 거고 평소에 했을 때보다 연습량을 훨씬 많이 가져가니까 체력도 힘든데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게 이제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저는 일단 체력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맞는 스타일을 좀 더 강조하고 추천해주는 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동호인들을 보셨을 텐데 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더 많은 실수를 꼽자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1, 2, 3, 4, 5, 6, 7, 8까지 있으면 좀 1, 2까지만 하시고 난 좀 백드라이브를 좀 하시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백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나는 뭐 카운트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3, 4, 5를 거치고 그 기술로 넘어가면 1, 2도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오래 치신다 생각하고 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회전에 대한 거를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 아니면 무조건 코스 깊게 아니면 뭐 후덕이나 뭐 그러니까 스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에 회전을 줄 수 있으면 본인이 이제 탁구 실력이 느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선수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회전을 일단 줄 수 있어라. 회전은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체를 많이 받쳐라. 그리고 회전을 주는 연습을 좀 많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동호인 입장에서 사실 제가 약간 조금 이제 혼나는 느낌인데 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이 그 코치님을 바로 실력이 증진되는 게 안 나오면은 네. 말씀대로 한 코치님에게 기반을 써서 쭉 올라가야 하는데 네. 이제 바꾸시고서는 더 고급 기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되던 기술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선수들도 한 2, 3일만 쉬고 와도 감이 좀 떨어져요. 맞아. 선수들은 그래도 연습량이 좀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습량으로 이렇게 커버는 할 수 있지만 동호인분들은 또 그렇게 연습량이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오래 친다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지도자와 동호인 이제 한지민 코치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호인들이 또 요즘에 또 최근에 최고의 관심사죠. 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이제 장비나 기술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현역 시절 감각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한지민 코치님께서 선수 때 주로 사용했던 용품, 블레이드나 러버, 조합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조합과 그 이유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저는 힘으로 치는 탁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러버는 좀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라켓도 잘 나가는 거 썼어야 되고 그때는 카본이 있고 없고 이런 네네. 뭐 예를 들어 포벨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참 많이 썼었죠. 맞죠. 네, 그 저는 너무 안 맞았고 좀 잘 나가는 뭐 티모볼, 팀오볼 스피릿나 가장 선수 때 마지막에 쓴 거는 이너포스 ALC. 네, 그러면서 앞에 하드, 뒤에 하드 이런 식으로 네, 썼었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좀 떨어져서도 많이 플레이를 하고 공을 같이 이렇게 좀 중진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러버를 좀 쓰게 되거나 점성 있는 러버를 쓰게 되면 너무 제가 부대끼더라고. 힘으로 쳐야 되고 다음 준비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연타가 좀 가능한 러버를 좀 쓰자. 그리고 라켓 자체도 좀 잘 나가는 걸 써서 최대한 내 힘은 반, 라켓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랠리를 좀 제가 잘할 수 있게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라켓이나 라바를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쓰라고 한다면 안 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선수로 돌아간다고 하면 슈퍼 비스카리아. 슈퍼 비스카리아요? 네, 슈퍼 비스카리아의 앞에는 디그닉스 09C를 쓸 것 같고 뒤에는 자이어를 쓰지 않을까. 네. 화는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좀 점성이 있는 러버를 쓰고 안정적인. 네, 백핸드도 그렇게 강하게 걸진 못하지만 조금 딱딱한 러버에서 제가 임팩트 줄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그 정도 디펜스도 좀 가능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 당시 볼도 또 셀룰로이드여가지고 드라이브가 또 깡깡 소리 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라스틱을 바뀌고 나서 이제 또 코치님이 또 감각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선수들과 다르게 과거 스피드글로 시절과 지금의 부스팅 그리고 점착 러버 시대를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코치님이 느끼셨을 때 용품 변화에 따른 탁구 기술이나 트렌드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점은 어떤 점일까요? 제가 제 스타일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제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랑 공의 회전 그리고 포핸드의 위주의 스타일이었는데 그 공의 회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디펜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너무 편한 거죠. 원래 하나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가 더 넘어오고 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넘어오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제가 좀 스타일적으로 좀 밀리는 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글루가 되었을 때는 귀찮긴 했죠. 매 1시간 연습 끝나고 치라고 1시간 연습 끝나고 치라고. 저는 글루 풀칠을 하는 거에 엄청 예민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좀 시합이 좀 잘 안 된다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징크스 같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칠했던 기억이 나고 스타일이 포핸드 위주의 선수들보다 좀 더 핫백에 대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대가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생체인이 감히 선수분들한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탁구를 시작할 때 스피드가 있었고 스리버를 러버를 썼었거든요. 스리버. 네. 근데 그 당시에 저 처음 입문할 때도 무조건 다 돌아서서 가르쳤어요. 포핸드 펜홀더 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쉐이크도 백은 그냥 쇼트 정도만 하고 다 돌아서 해서 배우고 그런 현재 습관인데 제가 다시 탁구를 이제 플라스틱 때 해보니까 생체에서도 돌아서봐야 안 뚫리더라고요. 물론 선수분들한테 비교할 수 없지만 아닙니다. 약간 좀 그 맥락도 제가 느낀 게 비슷한 거. 회전력도 많이 떨어지고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선수들이 워낙 글루에 대한 게 좀 유럽 선수들이 좀 견제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중국 러버의 그 글루 자체에. 그래서 이걸 없앴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 지금 조금 더 예전에 비해 좀 더 잘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스피드 글루 바르실 때 대회 중요한 대회 큰 대회 나가실 때 몇 번 정도 바르셨나요? 그때는 계속 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고무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었는데 봉지 뜯자마자 이제 그때는 당시 페어잭이라고 페어체, 하죠. 버터플라이. 페어잭을 칠하고 바로 붙여요. 바로. 그러면 이게 안에서 그날 저녁에 바르면 아침에 되면 엄청 이제 라바가 이제 풀려 있죠. 선수들 말로는 풀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무가 팽창해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떼고 다시 한 번 더 칠해서 붙이고 이제 고무를 자르죠. 그리고 나 시합이 끝나면 진짜 라바가 한 이만큼이 비어요. 나무 블레이드랑, 네. 그만큼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게 많아서 이거를 엄청 이렇게 안 늘어나게 붙였던 기억도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기를 밑으로 빼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고. 이 정도나 줄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매 시합마다 칠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지금이랑 다르게 칠하면 이 쌓이거든요. 이 풀 피막. 네네 이게 쌓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칠하는 거는 또 선호하지 않고 또 조금 칠하고 붙였다가 시합 준비하고 또 조금 칠하고 붙였다가 대신 시합 한두 시간 전에 그리고 바로 붙이면 여기 안에서 또 이제 팽창이 되죠. 아마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두 시간 전에 칠하자마자 붙여요. 이제 무거운 걸로 눌러놓거나 이제 좀 이제 팽창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조금 선수들이 싫어했던 게 앞 경기가 딜레이가 되면 이게 지금 당장 시합을 해야 이 라버가 지금 가장 잘 나갈 때인데 미뤄지면 한 번 더 칠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게 네. 지금 이제 글루 칠할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편하죠 아무래도. 네. 그 당시만큼 성능이 안 나와도 그 네. 불편함이 없어진 걸 좋아하는 선수분들이 더 많으시겠네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러버 자체가 또 스핀이나 뭐 이렇게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점점 발전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3번. 자, 요새는 또 동호인들도 고경도 및 중국 러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스팅에 또 관심이 정말 많은 네. 최고의 관심사죠 요즘에. 네. 자, 선수들의 부스팅 비법이나 노하우, 레시피 등 알려줄 수 있을까요? 고경도 따로, 중국 러버 따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도 러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스터라고 하죠. 부스터를 또 사람마다 쓰는 게 좀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러버를 쓰는 사람들은 하이프라는 브랜드를 좀 많이 쓰고 저는 리두 리두. 부스터를 쓰는데 한 번 칠하고 1시간을 말려요. 그리고 한 번 더 칠하고 하루. 근데 제가 선수 때는 조금 죽는 감을 좋아했어요. 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것보다 살짝 죽는 감을 좀 좋아해서 공을 러버가 먹는 듯한. 네네. 그래야 감각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좋아해서 선수 시절 때는 한 번 칠하고 1시간, 한 번 칠하고 1시간 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을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럼 지도자 됐을 때는 딱히 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24시간을 말리고 근데 보통 선수들은 24시간을 말려요. 네. 그리고 프리잭으로 한 2번에서 1번. 네. 본인 스타일에 맞게 네, 칠하고. 중국 러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써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가끔 이제 선수들 허리케인 이제 쓰는 사람들 보면 맞습니다. 네. 저는 못 쓰겠다 싶어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네, 한 번을 맞습니다, 네. 부스팅을 하고 12시간을 말려요. 그걸 2번도 반복해요. 네. 한 번 더 칠하고 또 12시간. 또 한 번 더 칠하고 12시간. 네, 그리고 나서 풀칠을 DHS로 3번을 해요. 15호 글루. 네네. 네네. 하고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부스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되시죠? 네, 이게 저도 만약에 중국 라바를 썼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아예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이게 12시간 풀칠 3번에 다 말랐을 때 그 위에다가 부스터를 한 번 더.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풍문으로 들어도 꼭 마지막에 이제 풀칠한 다음에 부스터를 칠하는 분이 이해가 제일 안 됐거든요. 어떤 원리나 체감상 어떠신지.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이게 그렇게 해야만 공에 대한 탄력성이나 뭔가 이런 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걸 칠했을 때 뭔가 완성되는 네.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손에 느껴지는 그 감각이 네, 있다는 네. 거죠. 뭔가 완성되는 느낌. 그냥 풀칠만 했을 때는 조금 회전력이 좀 떨어지지만 마지막에 부스팅이 들어갔을 때 반발감이랑 회전력이 같이 좀 이렇게 된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게 있거든요. 부스터 성분 네. 브랜드에 따라서 확실히 그 변화시켜주는 느낌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아,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이프랑 DHS 풀을 전 선호하지 않는 게 DHS 풀 자체가 좀 두꺼운 느낌이 나요. 탁구를 맞습니다, 쳤을 때. 맞습니다. 네. 근데 대신 그게 중국 러버에는 되게 잘 맞죠. 맞아요. 대신 네, 텐션 러버를 쓰는 이제 선수들한테는 그게 너무 두꺼우면 감각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중국 러버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DHS 네. 풀을 선호하고 근데 그 두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신 감각적으로 좀 치고 싶다 하면 프리잭이 괜찮을 것 같고 좀 두꺼운 감을 좀 원한다 나는 회전력보다는 두꺼운 느낌을 좀 선호한다 하면 DHS 글루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으로 동호인들이 그 장비병, 용품병에 걸리곤 하는데요. 네. 사실 선수분들은 용품을 잘 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네. 동호인들이 이렇게 자주 바꾸는 모습에 대해서 그 실업팀 코치님으로서의 보는 관점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장비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고 오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시합을 하나 못하면 라켓이나 라버를 바꿔요. 있어요. 이제 그거. 저도 선수 때 약간 그러면서 또 다른 느낌이나 네, 좀 맞아요. 이런 것을 가져가려고 했었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장비병이면 오케이인데 기술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바꾸는 장비병이면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아, 나는 스타일이 이런데 이런 러버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거 많이 쓰네? 저런 걸 한번 써볼까? 라는 거는 조금 비추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따라하시는 건 좀 비추천하고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한테 이제 맞는 거를 계속 찾아 쓰는 거는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건. 네. 하긴 그 과정에서 자기가 기술이 부족한 거나 좋은 거를 네, 탐구를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한테 맞는 러버를 또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의 시점으로 보는 약점착 러버와 일반 텐션 러버의 장단점. 자, 여기서 약점착은 이제 디그리스 09C 그리고 텐션은 요즘 나오는 자이어 03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줬으면 감사했습니다. 텐션 러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핫백 스타일이고 좀 더 공을 이렇게 좀 잘 굴린다. 좀 나는 누구랑 붙어도 핫백이 좀 자신 있고 막 세게 치는 임팩트보다는 나는 좀 랠리에서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저는 이런 텐션 러버를 쓰셨으면 좋겠고 조금 약간 본인이 중진에 있고 언제든지 내 힘으로 임팩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점척 러버, 디그닉스 09C 같은 러버를 써도 충분히 임팩트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 선수분들,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텐션 러버를 좀 더 선호하고 남자 동호인분들이 계신다면 포핸드는 09C, 디그닉스 09C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고 백핸드는 뭐 자이어나 테너지 하드 중에 뭐 하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쓰셨으면 합니다. 코치님이 이제 테너지 05는 얘기는 많이 해주시는데 네. 디그닉스 05는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사용을 안 해봤기도 했고 딱히 그 러버에 대한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이어 라바처럼 좀 딱딱한데 이제 점성이 없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임팩트를 해도 공이 길게 갈 수 있는 거나 이제 09C 같은 경우도 점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장점 가지고 있는 색깔이 분명한데 디그닉스 05 같은 경우는 이게 제 기준에서는 네. 뭔가 장점은 좀 많이 떨어지는 듯한 그래서 자이어와 하드 05 하드의 중간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디그닉스 05를 쓰시는 분들은 좀 약하게 계속 임팩트를 하시는 분들 계속 약하게 해서 상대 볼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 동호인 분들이 지금 디그리스 05를 많이 쓰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05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 반반이신 것 같아요. 디그닉스 05하고 테너지 05. 테너지 05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화폐처럼 쓰일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접해보지 않은 러버라서 네네.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러버에 대한 장점을 제가 좀 찾기는 조금 힘들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코치님은 그냥 일반 공호가 아니라 요새 볼에서는 또 공호 하드를 더 추천해 주시니까요. 자이어 03이나. 네. 공호 때는 한 옛날 스타일 고무 자체가 무르고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지금 탁구 트렌드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현역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버터플레이 자이어 03. 요즘에 또 신상 라바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긍정적이에요. 이 러버에 대해서 조금 힘이 없고 공끝이 좀 짧은 선수들한테는 이 러버 자체가 공끝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뭔가 특성을 가진 러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자 선수들도 좀 자이어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많고 오늘도 그 한국 거래소 훈련장에 가서 같이 훈련하다 왔는데 생각보다 바꾼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신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고무 자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좀 더 컨트롤이 좀 더 섬세해야 될 거예요. 아마 러버 자체가. 그래서 그 동호인 분들이 나는 자꾸 치는 것 같은데 상대가 너무 잘 받아. 너무 공끝이 좀 짧은 것 같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이어 좀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끝을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도 길게 가자면 상대가 밀리기 때문에 또 한쪽 코스가 비어서 거기로 보냈을 때 또 득점도 많이 오니까 저는 좀 많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전에 내동중학교에서 리뷰를 했지만 저도 정말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치님과 똑같이 이너 라켓을 사용할 때 그때는 또 공끝이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선수들이 많이 넘어오는 추세라고 하니까 저도 동호인분들께 정말 추천하고요. 코치님 말씀대로 저도 진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호인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조금은 가격도 높고 이게 임팩트를 내기가 그렇게 쉬운 러버는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리시브 할 때나 짧게 놀려가면은 원래 저는 공구씨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까 제가 컨트롤적인 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시브라든지 디펜스 같은 경우가 그냥 갑자기 팍 튕겨 나갈 때가 좀 많고 왜냐면 워낙 타이트한 러버다 보니까 팍 튕겨 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컨트롤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동호인분들 나는 컨트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선수 중에 한 명도 처음에는 공구씨를 쓰다가 디그닉스 공구씨를 쓰다가 너무 힘에 비해 러버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스타일을 그래서 조금 더 무른 러버를 좀 써봐라 했던 게 이제 공호 하드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임팩트나 힘이 너무 잘 길러져서 지금쯤에는 조금 더 딱딱한 러버를 바꿔도 되겠다 그래서 자이어로 바꿔봐라 했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많이 어색해 했지만 지금은 그 러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이제 시합도 이번에 선발전도 또 1등으로 또 1차에서 또 잘 했고 그래서 처음에 좀 잘 안 맞다고 해서 바로 바꾸시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적응기가 조금은 필요하네요. 네네. 어떤 러버든 한 2주, 3주는 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좀 본인한테 맞는 거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지민 코치님께 선수 시절 지도자로서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답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술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한지민 코치님과 직접 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이제 제 잘못된 점을 원포인트 레슨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질문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경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올라가. 맥박이 너무 빨리 올라가. 와, 우와. 되게 편하게 치시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엄청 많으시네.
몸을 먼저 풀었는데요. 벌써 숨이 차는데 한지민 코치님과 한 경기 해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원포인트를 받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게임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오! 플레이볼! 자, 화이팅! 오, 바로. 자. 나이스 잡다. 역시 공이 안 와. 그 느낌이었어요. 공이 안 와. 못 기다리겠어. 어떻게 하지? 좀 맞다. 야 이거 들리지 마. 어떻게 하지? 알겠습니다. 저 그거 봤어요. 저기 임종훈 선수한테. 떨어지면 제존입니다. 너무 세게 치면 안 들어가요. 오늘 유튜브 각이 좀 나오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될게요? 3점 땄나요? 네. 3점은 땄죠? 네. 됐어요. 다 예. 코스보다도 비싸니까. 회전이 너무 많아서. 됐습니다. 오. 아, 아깝다. 야! 야! 아 이거 노엔지에서 큰일 날 뻔했다. 야! 오!
아니야. 안 나오는데. 와. 골 바로 치는 게 안 보이죠? 오, 하나. 감사합니다. 코치 이런 실수하기 쉽지 않으신데. 아 너무 서브로 득점하려고. 이것만 했으면 아이고. 원래 들어왔는데. 이것만 했으면. 뭘 해야지? 서비스를 읽자. 이거 야. 모르겠어 이거. 어림도 없다. 방금 예측 못했어. 아니 멈춰 있어요 공이. 더 필요하세요? 예? 한개 더. 아, 그 583. 오케이. 어차피 3번 나겠지만. 네. 자. 그래 장발. 자. 오 죄송합니다. 와, 쌀. 탁 떨어져요. 오이. 분명 알죠? 어? 분명 알고 있죠? 근데 안 보이죠? 아쉽다. 아니 이 그 공 떨어지게 하시는 그 지점 조절하신 게 다르시고 크게 잡으시니까 제가 짧게. 그렇게 조절을. 네, 그 길게 주면 세게 오토마틱 것 같아서. 이게 자꾸 안 들어가나. 방금 제가 적었어요. 필살기인데 아.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적었어요. 너무 안 했고. 야. 아니 이거 힘을 못 실겠어요. 아니 왜 힘을 못 실겠지? 쉽다. 아 이거 살짝. 야, 반발 나이스. 반발을. 그래 반발을 해. 알고 하시는 거? 아니 반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꿀잠이야. 아 좋아 사진 떴다. 좋아 쏙 좋았는데. 야. 시그니처. 잘 넣었어.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냥 요약하면 원하는 대로 안 주신다. 순간 건드시는데 그 볼이 오묘하게 안 맞아요 저한테. 제가 힘을 들여서 공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셔요. 뭔가 제가 힘을 스텝을 잡으면 그걸 짧게 놓으시고 뭔가 앞에서 빠른 박자를 치려면 그 밀어버리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제가 아까 처음에 포핸드 이제 치다 보니까 하드라이브 회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스윙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정박자로 주면 힘들겠다. 회전량이 많으니까 디펜스 하기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좀 짧게 떨어뜨리다가 한 번씩 길게 주고. 그래서 제가 화가 좋으니까 네. 순간순간 화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득점할 수 있는 건 확실히 가져가고 네. 이제 상대가 잘하는 거는 최대한 조금 안 맞춰준다. 좀 저지한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좀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회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약간 들어 올리는 스윙이어서 네, 오판 삼선수 한 게임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부족하다고 딱 하나 느끼신 게 있으시면 그걸 고치시면 좀 더 나아지겠다 그런 점이 있을까요? 일단 하드라이브 자체는 조금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것보다는 네. 서비스가 일단 좀 단순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넣고 나서 3구가 너무 저한테는 좀 편했다. 그래서 서비스를 회전성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의도해서 넣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회전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나중에 플레이하기가 좀 편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커트성을 섞으면서 해주면 3구에서 아마 좋은 볼이 또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회전을 많이 넣으면 제가 카트를 했을 때 생각보다 떨어져요. 공이. 그러면 스윙이 크시잖아요. 그 박자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도 좀 서비스에서 좀 더 많이 커트성을 많이 가져가고 들어오는 거를 좀 더 회전력을 가져가면 5구에서 좀 더 좋은 볼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러면 저와 이제 한 게임 해주시고 이제 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는 건 네. 다 마쳤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생활체육 동호인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탁구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코치님과의 이제 장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동호인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백핸드로 두껍게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탑스핀을 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회전을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손목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도 보셨다시피 정타가 맞기가 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힘이 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선호하는 거는 손목을 일단 고정을 시키세요. 두껍게. 그래서 여기 힘을 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걸 나가는 느낌으로만 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타를 맞춰 놓고 두 번째 두껍게 나가는 거죠. 두껍게.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면이 되게 두껍죠. 근데 보통 회전을 많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얇게 들어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힘은 힘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꼬다리에 네, 맞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고정 나가는 느낌으로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손목 고정, 손목으로 회전을 많이 주시려고 하지 말고 손목 고정, 두껍게 맞히는 형태에서 팔꿈치만 나가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면 훨씬 더 두껍게 맞출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타가 맞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되게 면도 계속 얇아질 거고 이렇게 공끝이 계속 짧은 느낌만 가잖아요. 두껍게 해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커트볼도 마찬가지로 면이 일단 얇게 되면 이 커트성을 이겨야겠죠. 그러다 보면 스윙이 되게 이렇게 짧아지고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정타가 안 맞는 거죠. 네. 이렇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런 느낌. 지금도 들어가긴 했지만 다음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타. 그러니까 백은 본인이 손목을 안 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써지는 구도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손목을 쓰시려고 하지 말고 나가는 느낌만 보면 지금도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썼는데 손목이 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껍게 정타 맞춰놓고 지금도 얇았죠. 제가 좀 얇았고 정타 이런 느낌으로 하면 훨씬 더 공이, 그러니까 계속 정타를 계속 맞잖아요. 빗 맞는 느낌이 많이 없듯이
이렇게 너무 얇게 들어오는 거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또 그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까져 잡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꺼워질 거예요. 많이 까져 있는. 대신 좀 많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고질이 이렇게 얇아지는 느낌이 많은 거죠. 이거를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와. 이런 느낌. 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기술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치님은 현역 때 서비스와 리시브가 좋고 네. 그와 연계된 기술들이 좋은 감각적인 플레이어라고 우리가 처음에 봤던 레전드 선수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경기를 하실 때 주로 어떤 서비스와 상부 시스템을 주력으로 사용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치키타라는 기술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원래 이 서비스를 많이 선호했는데 너무 상대방들이 들어와서 너무 저를 다 묶어버리니까 제가 이 서비스에 대한 다음 3구 시스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연습한 게 이제 일자를 많이 찍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리겠죠. 공간도 팔 가는데 더 멀리 가요. 네. 그리고 살짝 원바운드로 넣죠. 위에서 이렇게 못 나누게 약간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일자 서비스를 약간 이런 식으로 원바운드로 넣으면 상대방들이 좀 많이 들리겠죠. 그러면 제가 잘하는 포핸드로 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저기 오더라도 저는 테이블이 떨어져서 롱볼이 자신 있으니까 따라가도 또다시 같이 이렇게 붙는 상황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놓고 돌리는 걸 기다렸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들이 여기 의식할 때쯤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서비스인데 길게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런 롱 서비스가 아니에요. 일자를 해서 붙였으면 일자를 그대로 이렇게. 네. 그럼 느낌. 모션만 봤을 때는 이게 짧게 들어올지 길게 들어올지 감이 안 네, 와요. 네. 그리고 길게 넣고 돌아 쓰는 거. 와.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내가 빨리 돌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티가 다 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티가 다 나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코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 제가 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다른 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 느끼기에도 완전 다른 거죠. 그럼 몸이 들어가면서 이 반동을 다시 밀어내는. 네, 이게 마롱 선수가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대신 이걸 똑같은 서비스인데 제가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수 때도 가장 제가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연습 때부터 구축해 나가면서 일자 서비스와 긴 서비스를 좀 섞어가면서 제가 3구에서 좀 화로 많이 잡을 수 있게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기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브 중에 가장 핫하고 유행인 서브는 훅 서브인데요. 네. 제가 코치님 영상들을 다 찾아봤을 때 2013년도 상무 시절에 네. 이미 훅 서브를 사용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네. 코치님이 이제 자주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훅 서브의 다른 서브 대비 장단점과 그리고 그 훅 서브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으실지 한번 동호인 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제가 중3 때 이제 핸들을 치우는 이 룰이 변했었어요. 치우기 전까지는 저는 훅 서비스만 이용했었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지고는 있지만 이걸 넣기가 힘든 거죠. 그때 바꾼 게 이제 이 서비스랑 다른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훅 서비스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누시고 네. 커트성, 회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각도라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커트가 되겠죠. 예. 대신 이렇게 들어오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자 서비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커트 하고 회전인 척, 회전 하고 깎이는 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대신 이게 훅 서비스는 리듬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던지고 몸이 약간 들어가는 형태로 하지만 일단 제 임팩트가 상대한테는 최대한 안 보여야겠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은 최대한 빠르게 커트성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여기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와. 이게 저는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야. 그게 이게 짧게 이런 느낌으로 대신 여기 밑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반대로 이제 제가 회전을 넣어 볼게요. 이것도 같은 리듬에서 최대한 빠르게 회전을 만들어 놓고 숙이는 거죠. 이런 느낌. 제가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리듬 감 이제 여기 나눠서 여기 밑으로 커트하고 회전 이런 이게 커트성. 커트. 이게 커트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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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는 지금 너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회전이 엄청 완전 많네요. 회전. 예. 네. 이게 커트. 커트예요? 네. 너클. 너클이 아닌데. 너클이야. 예, 이거 완전 전진성 회전이에요. 예, 그래서 전- 상대가 뭐지 하면 네. 날아가는 근데 거예요. 모션 공이 오는 모양은 저는 너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공의 속도를 좀 빠르게 가야 돼요. 아. 원래 보통 커트성이 좀 천천히 가고 예. 회전성이 좀 빨리 가는 성향이 있어요. 선수들은 이걸로도 파악을 하거든요. 구질은 다른데 네, 속도도 속도로. 같게. 야. 그래서 커트성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회전성이 이렇게 빨리 가면 속도로 이제 판단하는 네. 거죠. 그래서 같은 속도로. 커트? 너클? 아, 네, 이런 야, 그 진짜로 임팩트 순간을 보고 있는데도 모르겠네. 이게 커트성. 그래서 최대한 커트성을 넣을 때는 여기가 빨라야 돼요. 아, 그래서 상대한테는 이면만 보이게. 이면만 보이게. 야, 봐도 모르겠다. 이게 회전.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위쪽을 좀 많이 맞출수록 회전성이 많고 위쪽 이렇게 이 같은 각도에서 밑을 맞추면 이렇게 커트성이 먹는다. 이렇게 또 위를 맞추면 이렇게 회전이 먹는다. 이거를 몸 사용까지 같이 들어오거나 길게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 최대한 임팩트는 빠르게. 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뭘로 보이세요? 커트성. 커트가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커트 하시고 민 거죠. 네. 이거 한번 받아 보실래요? 커트? 오, 이거 이거는 그냥 긴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 커트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속도만으로 구분이 안 되네요. 커트다. 네. 이거는 회전. 네, 회전 봤어. 네. 봤어. 이게 제 피살기 서비스. 이게 제 피살기 서비스. 이거는 방금 커트였나요? 이렇게. 빨렸는데요, 분명히. 깔아 놓는 거죠. 그래서 아, 하고 상대한테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전인 척. 그래서 아, 이렇게. 네.
생각보다 많이 깔려요, 이 서비스가. 네, 야, 나이스다. 와, 많이 깔리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를 이 서비스를 여기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연습을 이렇게 밑에다 그 위에 맞추면 밑에 맞추면 와, 이거를 서비스에 이용하는 거죠. 이 어디에 끝에 맞추냐, 네. 이 안쪽에 맞추냐, 이 중간에 맞추냐, 회전량을 조절한다는 거는 많이 듣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순간 임팩트를 이 끝에 닿냐, 위를 닿냐는 네.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물론 이렇게 할 때 약간 약하게 미는 건 할 수 네,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하는데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일자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커트면 여기 밑으로. 와, 진짜 많이 썼는데. 네. 너클. 너클. 예. 와, 이렇게. 근데 대신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임팩트를 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거. 맞을 때를 이렇게. 그래야 회전량이나 그 상대가 봤을 때 네. 회전량도 중요한데 상대가 일단은 그 제 서비스를 파악을 못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니까 많이 찍고 이렇게 보이죠. 지금은 많이 찍는 게 예, 지금은 딱 그냥 이렇게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임팩트 순간만 좀 짧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치고 이런 느낌. 짧게 치고 이런 느낌. 짧게 치면서 너클. 이거 너클이네. 네. 네. 위로 튀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훅을 한번 넣어보시죠. 훅을요? 훅을 할 때 훅을- 저는 이걸 아예 안 잡거든요. 원래 훅석을 잘 넣어서. 그리고 네 거기서 좀 더 붙여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해서 예.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 밑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좀 많이 파지거든요. 회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려서 회전 넣는 거 말고는 팔꿈치를 들면 이렇게밖에 안 돼서 팔꿈치는 최대한 붙이면서 이 뒤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고 아,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한번 여기를 탁 한번 붙여보시고 붙이고. 임팩트는 이 시점에서 맞춘다. 그렇죠. 대신 지금 약간 이렇게 퍼올리는 느낌이잖아요. 위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네, 지금도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 이 붙이셔요. 붙이고 이거를 붙이시고 이 앞뒤로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예. 이렇게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네,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런 느낌. 자, 이거 파지 말고 쭉 네. 앞으로. 아, 이대로 그냥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요. 네, 네, 네. 오, 좋은데요? 그렇죠. 서브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 연습해야지. 좋은데요? 예. 이렇게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넣으셨어요? 그냥 이거 아. 혹은 훅 써보면은 일반 서비스 그립으로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고 바로 그냥 백주면 네.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예. 임팩트가 조금 약간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아, 여기 더 좀 붙여. 가까이에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 이렇게. 네, 이 시점에서 만든다 생각. 이 시점. 네, 네. 그렇죠. 오. 저 나이스. 훅서브 된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그냥 네. 아, 좋은데요. 네. 와. 그게 지금은 이렇게만 연습하시고 예. 만약에 조금 컨트롤이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여기, 번갈아 여기를. 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꼭 연습해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제가 뿌듯해가지고. 그럼 한번 여기를 맞춰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커트 먹잖아요. 네. 지금 위에 맞았죠. 아, 지금 예, 예. 위에 맞았죠. 근데 위에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회전이 네, 되네요. 네, 네.
그렇죠. 커트 먹네요. 오. 거기서 살짝 위로만 맞춰보세요. 위에. 여기를? 네네. 힘 좀 빼시고. 그렇죠. 바로 회전 들어가잖아요. 지금 느껴지시죠? 예, 느껴져요. 네. 라스트 한 번. 그렇죠. 오. 좋네요. 이거 금방 외웠는데. 와, 최고네요. 예, 꼭 연습해서 네. 대회 때 써먹어봐야죠.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실전 경기에서 리시브를 할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리시브 기술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포핸드 위주의 스타일이어서 항상 제가 포핸드를 잡을 수 있는 리시브를 선호를 했어요. 좀 많이 붙이는 박자도 상대방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빨라요. 드락 이런 느낌을 해야 상대가 딸려오니까 제가 화로 잡기가 편한 거죠. 그럼 이 박자 그대로. 그럼 이 박자 그대로.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올리겠죠. 그럼 올리면 어디로 올 확률이 높냐? 크로스. 그럼 저는 하고 도는 거죠. 붙이고 상대가 이제 제가 이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상대가 이제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상대가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 약간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일자 이렇게 제가 백핸드로 많이 리시브를 해요. 이렇게 짧게. 예. 그러면 이렇게. 아, 아까 저도 당했던. 네. 시그니처. 아. 와. 야. 이런 느낌. 네. 약간 백플릭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제가 치키타를 선호하지 않는 게 제가 이렇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다 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랑 계속 백싸움을 붙으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좀 빨리 돌자. 최대한 빨리 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 놓고 바로 한번 줘봐. 볼박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느낌. 코치님이 포핸드가 강점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춘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스타일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지를 잘 아시면 연습 방향도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상대방을 좀 많이 흔들어서 포핸드를 잡을 수 있는 리시브를 좀 많이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동호인 분들이 좀 이 연습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연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제가 아까 많이 강조를 했다시피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짝 흘러나오게 계속 많이 달라고 하세요. 더 짧게. 그래서 이 볼을 계속 이렇게 계속 회전을 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면 불규칙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공을 안 나오게 달라고 한 다음에 계속 회전을 묻히는 대신 빠르게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처럼 위에서 막 이렇게 빠르게 거는 느낌이 아니고 무조건 늦추세요. 회전.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체. 공을 기다리고 놓치는 감각을 가져가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하체의 힘도 네. 키우고요. 회전은 하체에서 나온다. 하체가 지탱이 되어야만 여기서 올릴 수 있다. 하체 서 있으면 팔로만 하기 때문에 계속 하체를 찍고 회전, 찍고 회전, 찍고 회전 이런 느낌. 그래서 회전 주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나 아, 이렇게 정말 항상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탁구단에 와서 이렇게 제가 탁구를 시작했던 이제 탕린이 때 봤던 이제 한지민 코치님을 실제로 뵙기도 하고,
그리고 한지민 코치님의 이제 선수로서의 인생사,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현재 모습, 그리고 동호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장비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반 일개 생체 동호인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연결해준 이제 이경문 트레이너에게도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이경문 트레이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또 한지민 코치님을 이렇게 뵙고 했겠습니까? 제가 또 코치를 모시기 위해 작년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컨택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해서 코치님께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게 된 거지. 아이고, 감사하기까지 하면 제가 코치님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또 코치님한테 정말 좋은 영감, 귀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코치님 덕분에 다시 진짜로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도자를 또 걷게 만드신 분이 또 전혜경 감독님도 계시지만 또 저희 또 한지민 코치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준 포스코 인터내셔널 탁구단 관계자분들께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지민 코치님의 한번 촬영 소감이나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자리가 조금 어색해서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너무 또 긴장도 풀리게끔 얘기도 또 편하게 또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런 촬영에 대해서 저도 또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도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튜브에 나오거나 또 TV에 나오면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대신 응원 받을 수 있게 저희 여기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체육관 시합장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넷지 마스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